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원정입니다. 저는 영상 보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학생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올해 이제 입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탑 10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른바 인서울 최상위권 대학,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11개의 대학입니다. 이 11개의 대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네. 우선은 올해 입시의 이제 흐름에 대해서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느냐, 크게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이제 구별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수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각 전형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야 돼요. 네. 이른바 이제 교과, 종합, 그리고 이제 논술이라고는 이제 세 개의 전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만한 게 이른바 지역 균형 전형, 아니면 뭐 추천 전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해서 지원 자격이 완화되거나 아니면 추천 인원이 많이 증가됐어요. 추천 인원들이 기존에는 좀 프로테이지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고교별 몇 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인원이 좀 증가했다. 그리고 이제 교과 반영 방법이 더더욱 다양해지고 있어요. 반영 교과, 그리고 과목의 숫자, 서류 요소 또한 종합전형 같은 형태를 띌 거냐, 아니면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세특이나 성취도만 반영할 거냐, 이런 식으로 반영 방식이 되게 다양해져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교과 전형이라고 봐야 되나? 하는 부분들도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하고 종합의 경계가 좀 많이 허물어졌다는 소리네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특히 최상위권 대학들은 뭐 교과나 종합이나 뭐 큰 차이가 있냐, 그렇게까지 많은 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세 번째로 보는 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거는 일단은 조건이 완화됐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보는 것 중에서 최저 학력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활용하는 대학들이 늘어났습니다. 아, 점점. 예를 들면은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교, 연세대 교과전형하고 한양대 교과전형은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적용합니다. 한양대는 교과에 수능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집어넣고요. 연세대학교도 원래는 교과전형에 수능 최저를 활용 안 했는데 네. 올해부터 수능 최저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야, 그러면 좋으나 싫으나 이제 대학 교과를 이용하려면 수능이라는 거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소리네요. 최상위권 학생들은.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재학생의 숫자가 작년에는 현역생 기준 했을 때 41만 2천 명이었는데 올해 45만 3천 명이 들었네요.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수시의 경쟁력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 왜? 경쟁력이 더 올라갈 거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우리가 올해 입시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종합전형의 이 반영 방식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평가 요소의 변화라고 하는 부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 봅니다. 왜? 기존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4대 요소라고 했잖아요. 학업, 전공, 인성, 발전 가능성. 네. 근데 이게 아마 올해부터는 대부분의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들은 이 기존의 형태의 요소가 아닌 이른바 작년부터 이제 많이 주목받고 있는 3대 요소, 학업, 진로, 공동체라는 요소로 이제 많이 평가 요소가 넘어오고 있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수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뭐 과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종합전에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따로 띄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 입장에서 종합전형에서 여태까지 제일 중요하다고 봤던 게 바로 뭐냐면 전공 적합도, 이른바 네. 진로 활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내가 경영학과를 갈 거야. 그럼 경영과 관련된 활동을 엄청나게 애들이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작년부터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전공 적합도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전공을 이수할 수 있는 필수 과목, 이거를 대학들은 이제 전공 적합도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자연계 학생을 말하면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 근데 괜히 지학이나 생명이 이제 필요 없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들어가겠지만 무조건 물1, 물2를 해야지만 더 합격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 이렇게 기존에는 봐야 되겠죠. 물1까지만 했다면 이제 물2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연계도 공학계열을 가려면 공학계열과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들을 얼마만큼 많이 이수했느냐. 이게 대학들이 봤을 때의 이른바 진로 역량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란 건 한정적이니, 예를 들면 특목이 아니잖아요. 일반고 학생들이 동아리로 할 수 있는 활동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수행평가나 발표 보고서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내용으로 학생들은 올인을 했었는데 대학들은 이제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교과목들의 역량을 보는 걸 대학들은 어떻게 보면 진로, 다른 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공 적합도라는 게 더 연계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그래서 얘기할까? 중요한 게 바로 요 이수 권장 과목이라고 하는 걸 기존에 서울대만 썼잖아요. 지금은 상위권에 있는 대학들이 대다수가 이수 권장 과목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핵심이다. 네. 보시면 좋고 세 번째 논술. 논술은 일단 논술의 영향력이 증가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논술은 이른바 논술 플러스 교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대다수의 대학들이 논술 100%로 전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한 영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연 계열에서 이제 과학 논술이 거의 소멸되고 있어요. 또 수학이에요. 수학 논술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미 올해 발표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과학 논술을 올해부터 폐지해버려요. 수학 논술만 보겠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연계열 논술은 결국에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역량이 이제 모든 걸 결정하겠죠. 자, 그럼 정시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적인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정시의 전형은 서울권 쏠림 현상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이미 지금 보시고 있는 내용에 따라서 수시하고 정시 모집 기준했을 때 전체 합계로 보면은 수시가 훨씬 더 높아요. 평균이 79.6. 정시는 전국 단위 기본으로 하면 20%밖에 안 되지만 이걸 수도권 이내, 인서울 이내로 바꿔버리면 어떤 현상이냐? 수도권에 있는 수시 모집은 65%고요. 네. 정시 모집 인원이 35%입니다. 비수도권이 1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갈 때 정시라고 하는 옵션은 이제 일종의 필수 옵션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올해 정시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필수 응시 영역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 네. 지정 과목들이 있었죠. 자연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연세대하고 고려대가 전부 폐지해버립니다. 뭐 밑에 있는 대학들도 이미 수학 또는 과탐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폐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과의 문과 침공도 가능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문과에서의 이과 침공도 지금 가능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올해 정시에서의 가장 큰 좀 변화점이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올해부터 정시에서 21개 대학이 학폭이라고 하죠.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정시에 반영합니다. 야. 그리고 내년 2026 학년도부터는 교과 전형을 뺀 학종 논술 실기 실적 수능 전형에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필수 반영이 된다라고 지금 교육부에서 계획을 내놨어요. 야, 그럼 이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을까요?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최상위권은 솔직히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촘촘하죠. 갈리거든요. 네. 근데 그 종이 한 장 차이에 학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저는 이걸로도 불합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 현상들이 이 입시와 계속 연계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필수 응시 영역이 폐지되는 부분도 결국에는 수능의 난이도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장치로 그러면 이제는 폐지하겠다. 지정 과목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뭐든지 그냥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를 보면 작년하고 기본적인 기조, 큰 골자들은 똑같아요. 작년과 큰 차이 없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세세히 보게 되면요.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저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각 대학들은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서울대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럼 서울대 한번 입시 변화점을 보면 우선은 수시 모집은 솔직히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아요. 뭐 예체능 계열에서의 뭐 전형 요소의 비율이 바뀐다거나 뭐 수능 최저가 뭐 상향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대 수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서울대가 가지고 있는 요 이수 과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른바 핵심 권장 과목 혹은 권장 과목이라고 이제 불리는 과목을 이수를 했느냐 그 모집단이 맞춰서. 그걸 이제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데 이게 조금 변경됐다. 요 네 개의 학과에 따라서 지리교육, 의료, 식품영양, 약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인 2024의 핵심 권장 과목 및 권장 과목에서 올해께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입시 계획안에서 이제 가져온 내용인데 요거를 보시더라도 조금씩 바뀌어 있는 부분들을 알 수 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무래도 약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핵심이 원래는 화투 생투 권장이 미적 확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핵심을 하원 생원으로 완화시켜 버렸죠. 그리고 권장을 화투 생투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아무래도 일반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반고에서 이 과중고가 아니면은 이게 투 과목을 안 배운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준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식으로 좀 흐름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것 같다. 요렇게 좀 봐주시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서 개설되는 교과목들의 한계에 대해서 서울대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죠. 학교마다 다 틀리니까. 대표적인 게 지리교육 같은 경우 원래 한지, 세지, 여지를 꼭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폐지시켜버렸죠. 폐지시킨 이유는 아무래도 한지, 세지가 안 깔려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지리교육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잖아요. 이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런 불이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음대에서의 이제 전형 요소의 비율 정도만 변경됐다. 그래서 서울대는 요 핵심 권장과 권장 과목에서 요 4개의 모집 단위를 빼면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시는 요 학과만 이러한 권장 과목이나 핵심 권장 과목 이수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저 과에 관심 있어 하고 흥미 있어 학생들은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되는 내용이네.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서울대에서 의미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은 좀 이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연세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연세대가 제 생각이 맞으면 아마 이 서영고 중에서 가장 변경점이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수시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이른바 추천형이라고 하죠.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면접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원래 연세대학교 이 추천형 면접이 엄청 어려웠잖아요. 난이도가 극악하다라는 얘기도 그렇죠. 듣고 이게 부담이 엄청 되는 면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차도가 없지만 이 면접 때문에 솔직히 연대 교과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대신 수능 최저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과 최저 전형으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렌드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는데 활동 우수형하고 동일해요. 그다음 인문계열은 국수탐 기준에서 2합 4, 자연계열은 국수탐 기준에서 2합 5에 영어는 3, 한국사 4 이내. 야, 이 정도면 연대 정도 쓸 정도면 쓸 학생 정도면 영어는 3은 무조건 그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그러면 2합 5, 2합 4.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난이도로는 많이 완화됐다. 그러니까.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이른바 Z값을 기준으로 한 내신 컷이 장난 아니겠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쉽게 말해서 그 각 학교의 1등급 학생들은 와 이거 면접 기존에는 진짜 면접 부담 때문에 못 쓴 친구들이 이번에 한 번씩 다 쓰겠는데요 이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렇게 학생들이 보는 거죠. 가장 선호하는 연대. 그쵸.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고 학생들인데 좀 더 기회적 요소가 더 주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면접이 일반고 학생들의 허들을 만들었던 건데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보면 뽑아버린 거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 학종에서 서류 평가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올해부터 연대를 반영합니다. 야, 저 네. 그러니까 공부 잘했는데 학교에서 조금 문제 있었다. 일단 연대 못 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대놓고 저 정도로 반영한다 얘기했다는 건 뭐냐? 학폭이 있으면 일단 뽑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셔도 돼요. 야, 그러면 점점 이렇게 되면 이 학폭이라는 거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네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에서의 이러한 방식이 인위적으로 학폭을 줄이는 이제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는 학생들 입장에서 학폭이 단순히 학교에서의 문제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나의 대입과 연계되기 시작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학폭을 할 수 없어요. 길게 보면 더 길게 볼 수 있는 입장인데 그 고등학교 때 한 번의 그 실수 아닌 실수 때문에 진짜 길게 그쵸. 되는 건데. 근데 뭐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봐서는 저는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야지만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세 번째는 학종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면접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가 이 면접하면 가장 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재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논술 면접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주고 응.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 방식의 핵심이었는데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재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을 보지 않는다.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이제는 주목해서 보겠다.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너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소리네. 그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재시문 형태도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문제 풀이식의 재시문이 아니라 어떤 주어져 있는 지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지문을 통해서 어떻게 논리 있게 자신의 어떤 답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거를 보겠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얼마나 사고력을 잘하고 그다음에 표현을 잘하느냐, 이제 그걸 보겠다는 소리네요. 실질적인 반영비를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하는 거고 면접 못 보면 불합격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딱 들었을 때 뭐 어떤 기조가 있냐면 약간 일반 계열의 친화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특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보는 옛날의 특목 같은 애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 대다수가 또 의대로 다 넘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최상위권 대학들 입장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에서도 매우 똑똑하고 자기의 논리성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굳이 특목 애들한테 목매달 필요가 없어진 거죠. 이미 그러한 트렌드의 추세는 계속 지금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벽을 갖고 있었던 학교 중 하나가 연대죠. 알게 모르게 연대라는 네, 의식이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연대의 올해 입시의 변화점을 보면은 우리가 최대한 풀어줄게. 일반고에서도 니네들 충분히 많이 뽑힐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바꿔가고 있어. 니네나 특목이나 이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왜? 아주 잘난 애들은 우리 안 오거든. 이 구조를 이제는 연대도 인식한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진짜 기회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반고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이제 일반고에서의 내신 경쟁의 치열함은 점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한 학교에 최상위권 1등급대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회적 요소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학업 역량이 우수하냐, 학업 역량이 우수하지 않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경쟁할 수 있는 학교에 가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갔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민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대입 입시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많이 일반고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적 요소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논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 계열에서 원래 과탐도 봤는데 수학만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학종에서 이른바 국제형 국내고라고 하는 전형이 있었죠.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는데 완화의 핵심이 영어예요. 영어가 원래 1위였잖아요. 근데 영어를 2로 바꿨어요. 바꿨네. 근데 요거는 약간 그 느낌상 조금 더 특목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배려해 준 게 아닌가. 물론 일반고한테도 배려가 되겠지만 그렇죠. 특목 학생들 입장에서도 요 정도면 배려. 왜냐면 지금 수능 난이도가 들쑥날쑥하고 있는 좀 그런 시국이죠. 그렇죠. 그런 네. 시기예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영어 1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점점 한정적이거든요. 영어가 2등급 정도 이내에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10%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다라고 대학도 생각을 하는 거겠죠. 요게 이제 연세대 2025 입시의 변화점, 그리고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입시 계획안 내용들을 옆에다 참고해놨으니까 같이 봐주시고, 정시대에서도 또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원래는 연세대가 전체 모집단위가 가군에 있었는데 올해 요 음악대학만 나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뭐 요게 있고, 근데 요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 요거예요. 계열 관계없이 수학 연령의 선택 과목을 확통, 미적, 기하를 다 인정해줍니다. 예, 자연계열 미적 기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졌어요. 확통마다 무방하다. 연대 입장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 어떤 거든 다 봐야 된다는 거, 기존의 미적 기하를 봤을 때 베네핏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의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면 미적 기하를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걸 없앴잖아요. 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베네핏을 돌렸느냐? 바로 탐구 과목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주냐면 인문사회 계열은 유형 1, 자연 계열은 유형 2, 국제, 통합, 체육 계열은 유형 3, 그리고 예능, 그러면 음대하고 미술은 유형 4로 지원 자격에 따라서 계열을 나눴어요. 네. 이제는 뭐 인문사회다 이게 아니라 네, 유형 1, 유형 2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놓고 유형 1 인문사회 계열은 사탐을 보면은 가산점을 줘. 자연 계열은 과탐을 보면은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베네핏이 없어진 거를 탐구로 조정한 거다. 기존에 비해서는 되게 완화되어 있는 방식을 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 계열은 유형 2를 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문 계열은 유형 1을 하는 게 솔직히 유리하잖아요. 3%면은 적은 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변별력을 줄여내는 대신 탐구에 대한 변별력을 높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얍삽이야. 자연 계열은 수학에서 미적 기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러니까 네. 정시로는 없앴다고 얘기를 없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러니까 현역생 기준에서는 네가 100% 정시로가 아니면은 넌 결국에는 넌 미적 기하를 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과탐도 필수로 바꿔놨다. 하지만 재수생이나 아니면 나는 100% 정시로다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기존의 방식을 깬 방식이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에 이제 연세대가 이미 2026학년도 사전 예고를 하나 했어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 정시 모집에 이제 우리는 수능 100% 전형은 없다. 생기부 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정했어요. 교과 이수 현황하고 출결 정도로 지금 도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현역생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재수생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입시의 변화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려대입니다.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수시에서 가장 첫 번째로 좀 볼만한 게 뭐냐? 바로 논술 전형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없었죠. 기존에 원래 논술이 있다가 없앴어요. 네. 폐지했다가 다시 만들었어요. 논술 100% 선발입니다. 100% 선발이고요. 344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원을 모집을 한다. 거기에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 4하 8이에요. 4하 8 정도의 최저를 쓰고 그러니까 경영 계열만 4하 5라고 하는 극악한 난이도를 이제 넣긴 했는데 논술 전형이 들어왔다라는 건 결국 고려대도 이제는 재수생 아니면 이제 정시로 학생들한테 조금 더 기회적 요소가 확장되는 거겠죠. 두 번째는 이제 수시에서의 전형 방법들이 몇 가지가 바뀌었어요. 일단 학업 우수자 전형이라고 하는 이 종합 전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 전형에서 면접을 없앴습니다. 이제 면접은 점점 없어지는 추세네요. 서류 100% 선발을 하고 이제 사이버 국방 전형도 면접을 없앴어요. 그리고 뭐 고른기회나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면접 비율을 더 올리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폐지하거나 면접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바꿔가고 있고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추천 전형 있죠. 이게 추천 인원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학생 숫자의 4%가 이제 추천 인원이었는데 요거를 고교별 12명으로 명시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추천 인원은 증가하는 거죠. 대다수 300명이 안 12명이면 되니까. 그렇죠. 4% 기준하면은 대다수 300명을 학교들이 기준으로 했을 300명이 때. 돼야지 12명이잖아요. 대다수 근데 지금 일반고 기준하면은 일반적으로 200명 안팎이에요. 250명 넘는 학교면은 인원 많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요즘에. 그러면 그런 학교 기준에 기존에 4% 계산하면은 10명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했다. 그런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12명까지 무조건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인원이 확대됐겠죠. 그럼 확대된다라는 건 결국에는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컷이 조금 더 편차값이 늘어날 것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고려대도 학교 추천 전형이 100% 교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류 형태의 방식이 도입된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이 1등급 후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고교별 12명이면 현재 저희가 보통 300이 안 되니까 그럼 2등급 초반까지만 한번 써봐라 이거네. 2등급 초중반까지 네. 쓰는 학교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실제로는 안 돼도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 변수값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을 확인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정시 모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는 연대가 똑같습니다. 수학 영역의 선택 과목이 이제 확통, 미적, 기하 모두 다 인정을 해주는 형태로 바뀌었다. 근데 고려대는 심지어 그거를 수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줍니다. 예, 요게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작년부터죠. 이제 정시 전형이 분화돼서 올해도 이루어진다. 이른바 수능 100% 반영하는 전형과 수능의 교과라고 하는 걸 넣는 교과 우수자 전형. 요 두 가지 형태가 있고 지종 응시 영역에 대해서도 혹시 참고하시라고 제가 계획 안에 있는 내용을 따서 갖고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자연계열 전체가 수학은 다 동일하게 미적, 기하, 확통을 다 볼 수 있게 해놨죠. 뭐 아직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탐을 강제 응시를 시키고 있지만 이것도 조만간 없어지지 않겠나. 왜냐면 어차피 2028년이 되면은 탐구가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솔직히 이것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 대한 이제 입시의 변화, 이제 올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연결해서 서성한 이, 네. 그러니까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요 네 개의 대학이 올해 어떻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강 스카이론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연구소의 김소장. 네, 한원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